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물가도 오르고 돈을 써야 할 곳도 많아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면서 저축까지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되는 정보, 황금시니어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황금시니어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찮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기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변경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황금시니어가 2023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당 소유 재산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조건에 충족하는데요. 여기서 소유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차량, 주택, 금융재산, 주택, 전세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변경된 소유 재산의 금액은 해당 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었는데 2023년에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구분은 동일하고요. 소유 재산에 따른 지급 비율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의 100%를 받으려면 소유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2023년에는 1억 7천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50%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이어야 했는데 2023년에는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의 소유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구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유형별로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당 총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조건에 충족하는데요. 즉,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충족하며 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2023년에 주목할 점은 작년 대비 10%가량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크게 인상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표를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단독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줬는데 2023년에는
최대 165만원, 즉 10%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포리 가구의 경우 작년에는 최대 260만원을 지급해줬는데 2023년에는 최대 285만원, 즉 9.61%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작년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줬는데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 즉 10%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원 구성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신청 기간 등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간을 모두 놓쳤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 신청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할 경우 2022년 총소득 기준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할 경우 올해 8월 말에서 9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35%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2022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올해 2023년의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는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35%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상반기의 35%와 하반기의 35%를 제외한 나머지 정산액 30%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올해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시 올해 6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모든 신청 기간을 놓쳐서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한을 놓친 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될 근로장려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예외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등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지해두고 신청 기간을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정기 신청을 할지 반기 신청을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각 신청의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날짜와 함께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그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라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조건에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로서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게 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종이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와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서면 안내문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안내하는 절차대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QR코드가 어렵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인 배너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른 후 간편 신청하기를 눌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시 신청 완료됩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온 신청 방법 내용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로 1544-9944 혹은 1566-3636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고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간 후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신 후에는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 및 발급을 누르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누르면 현재 나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비해 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혜택도 늘어났기 때문에 황금 시니어가 영상에서 알려준 내용을 참고하여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정보 황금 시니어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